진짜 내가 만든 거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콩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출석부입니다. 진짜 한 땀 한 땀, 한 셀 한 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유용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요 관련된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순수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다른 것을 무단으로 유포하시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온라인 출석부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요즘에 계약하셔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준비하고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온라인 출석부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적용할 만한 출석부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자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이야 뭐 협업 기능도 있고 구글 자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단점은 구글 클래스룸 자체에 학생들의 진도율이나 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문지를 제출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실 만한 게 구글 설문지를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왔을 때 학번 순서대로 자동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렬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정렬시킨 번호에서 빠진 번호가 뭔지 일일이 하나하나 세가지고 어떤 번호가 제출을 안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정말 시간 낭비거든요. 이 시간에 수업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에 시간을 굉장히 할애하게 됩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진도율,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설문지를 제출하는 학생도 있고 혹은 빠뜨리는 학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이 얼마나 출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출석 독려를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의 친한 언니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글 출석부라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양식을 뭐 받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출석부 보면서 와, 이건 혁명이다.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출석부를 만들어보자. 그 언니가 보내준 출석부는 학생들이 이제 번호 순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기록되게끔 함수를 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서칭을 하면서 함수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저 엑셀을 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출석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학교에도 실제 이 출석부를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잘 쓰시고 편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온라인 출석부를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온라인 출석부입니다. 출석부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각 반의 시트를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트의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 날짜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 날짜를 입력하면 모든 시트의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셔서 달력에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만 입력해도 요일은 자동으로 바뀌고 다른 반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3학년 1반 출결 현황이라고 해서 3학년 1반 시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트에 보면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각 반 학생에 해당하는 학번과 이름을 번호 순대로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 위에 보면 링크 적는 곳, 과목명, 교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출석부를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셀 하나하나 안에는 각각 다르게 함수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넘겨드렸을 경우에 행유나 스프레드시트의 함수가 변동이 되면 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께 안내드릴 때에는 이 링크와 과목명 적는 이 두 칸, 그리고 이 날짜 적는 이 칸만 적을 수 있도록 나머지 칸은 시트 보호를 한 채 안내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공유를 해드릴 때에는 시트 보호를 한 채 공유를 해드리면 그 안에 함수를 선생님들께서 변동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트 보호를 하지 않은 채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시트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를 보호해주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말에 보호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범위와 시트가 있는데 저는 이 시트를 선택해서 일부 셀 제외를 클릭하시고 여기 격자무늬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호를 해제할 시트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이 되었죠.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권한 설정에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권한 설정에 이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제한해서 나만 이라고 해 놓으시면 이 시트를 배포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즉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만 그 외에 다른 셀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아까 지정된 여기와 여기 날짜 칸, 요 칸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클래스룸에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 반 클래스룸인데요. 이렇게 날짜별로, 교시별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올려놓으시는데 수업의 설문지 부분을 들어가셔서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응답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G수익 계정을 쓰기 때문에 공유를 들어가셔서 링크 보기에 원래는 얘가 충청남도 교육청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위에 자신이 수업하시는 반과 교실을 확인하신 후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3학년 3반 오늘 날짜로 4교시에 기술 수업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복사를 한 링크를 3학년 3반 4교시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술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출석이라고 된 친구들은 아직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정원에 저희 반은 32명이어서 32명, 출석을 한 친구는 12명, 미출석은 20명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교시들도 한번 걸어볼게요. 1교시가 역사인데 역사 설문지를 들어가셔서 연필 모양, 응답, 스프레드시트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생이 모르고 학번과 이름을 반대로 적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B열에 학번이 들어가 있어야 인식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3302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바르게 적어주셔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선택해 주시고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자동으로 출석이 확인이 됩니다. 과목명은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시들에 대해서도 각 교과 선생님께서 걸어주시면 좋고 아니시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설정을 해놓으시면 계속해서 출결을 확인하시는데 좀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스스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자신이 출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유해서 저는 여기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계정을 다 넣어놓았어요. 편집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시트 보호를 해제한 그 셀들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해주신 다음에 뷰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요 스프레드시트를 볼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하면
학생들도 똑같이 이 출석부를 볼 수 있게 되면 단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미출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문지를 만드실 때 점수를 포함하셔서 만드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럴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제가 B열의 학번이 있는 경우에만 스프레드시트가 인식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B열을 다른 열로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링크를 마찬가지로 걸어주시면 기존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프레드시트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학생 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학생 수가 이보다 적다면 그냥 행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시프트 누르고 해당 범위까지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냥 행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혹은 선생님 저희는 32명보다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아래 1행 삽입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네는 그럼 빈칸이 되잖아요. 이 위에 있는 셀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수식만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야 함수가 가지고 와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셀의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가 B39가 여기 이 값을 읽어오겠다입니다. 3333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B39 3333이라는 학번이 쓰여있는 친구 걸 갖고 오겠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D5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D4여야 되거든요. 나머지 다 D4죠. 이 D5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D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여기 D4 이 부분이 링크를 넣는 것이잖아요. 이 링크에 걸려진 스프레드시트를 갖고 오겠다입니다. 따라서 D5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여기 칸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곳은 링크를 적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D4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뒷부분도 D5라고 되어 있는 곳을 다 D4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저는 이제 32명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해당 학급 인원만큼 33명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셀을 연동 안 해서 이렇게 각자 바꿔야 되는데 가능하신 분은 한 칸에 명수를 적는 곳으로 설정을 하셔서 명수를 넣고 그 셀을 이렇게 연동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전학생이 오거나 전학을 가지 않는 경우를 빼면 크게 건드실 일은 없기 때문에 초기에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33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아래 부분도 제가 카운팅을 이제 32 저희 반 숫자 빼기 아래 미출석 인원 이렇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얘를 33으로 바꿔주십니다. 네, 쭉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원과 이 인원을 합쳤을 때 이 위의 인원이 나타나야 정상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5교시가 수준별이다. 그래서 기초반, 신화반 이렇게 두 개를 걸어야 되는데 칸이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1열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들을 복사를 해서 아까처럼 수식만 붙여넣기를 해주시는데 여기도 조금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B7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다, 이 학번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자동으로 바뀌어 있어요. 참 번거롭게.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바꾸셔도 되는데요. 바꾸길 원하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H를 누르면 내가 특정 범위, 선택한 셀 범위에서 원하는 글자를 찾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로 C, 얘를 가로 B로 바꾸겠다. 그러면 C7이라 되는 건 B7으로 바뀔 거고 C8으로 되는 건 B8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수식 내 검색을 눌러줘야 됩니다. 수식 내 검색은 이 함수 안에 있는 문자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바꾸기.
하면 64개가 교체됨이라고 나옵니다. 64개가 저희 반 학생이 32명이거든요. 이 32명의 2배, 64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잘 바뀌어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한 셀마다 요 해당하는 문구가 2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열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되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파일에 차분 만들기 옆에 날짜를 바꿔주신 다음에 같은 사람과 공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롭게 이 해당 날짜에 맞는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20일 토요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링크가 형성이 되고 아까 같은 사람과 공유를 눌렀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선생님들이 넣지 않아도 똑같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작업은 이 위에 날짜를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날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 안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지우시지 말고 여기 링크만 지워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초기화하고 싶다 값을 그러면 이 위에 과목명과 링크 이 부분만 지워주시면 다시 새 출석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출석부를 사본 만들기 하지 않고 그냥 이 한 양식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 양식을 사본 만들어서 날짜만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다운로드 엑셀로 내보내시면 아래 이렇게 다운로드가 뜨게 됩니다. 얘를 열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셨던 거와 똑같이 모든 반에 대해서 각 교시마다 출석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직 링크를 다 걸어놓지 않아서 이렇게 빈칸들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이 엑셀 파일을 학교 규정에 따라 출결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지금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출석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